보험금 청구하시고 보험금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 TV. 안녕하세요. 16년째 보험보상 업무를 하고 있고요. 손해사정사무소와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어떤 일에 꼭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누군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 그 앞에 벌어질 일들이 뻔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안 하고 무작정 희망만 가지고 가던 길을 계속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 제가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나서 보험금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관찰을 해보면 보험회사의 패턴도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보험과 보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난 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조사자를 파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손해사정업체에 이런 일들을 맡기게 되는데요. 조사자가 파견이 돼서 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동의서나 위임장에 사인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동의서나 위임장은 병원에 어떤 서류를 열람하거나 또 발급을 받기 위한 그런 위임장과 동의서가 있고요. 또 의료자문이나 법률자문을 하기 위한 동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서류에 대한 동의나 위임은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료자문이나 법률자문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어떤 진단명과 관련해서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진행을 하게 되면 진단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실비보험이나 후유장애와 관련을 해서도 주치의가 발급한 소견서나 어떤 진단서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료자문이나 또 법률자문의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경우에 흔히 보험회사에서 어떤 조사를 진행을 할 때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보험회사나 또 조사 담당자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또 이것이 보험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꼭 이 과정을 거쳐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라고 해서 설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료자문의 동의를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의 내용이 본인이 생각한 내용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동의를 해주시는 경우에 주로 이런 의료자문이나 법률자문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시고 난 후에 주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흔한 사례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나 또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주로 진단명과 관련한 진단급여금, 또 진단보험금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효과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을 해서 만약 진단명 중에 뇌혈관이나 또는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진단비가 있다면 과거력을 조사를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어떤 투약이나 치료,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가 되고요. 그 이외에는 꼭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약서에 규제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험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 즉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그 진단명이나 치료, 투약이
현재 보험금을 청구하는 진단명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밝힐 수만 있으면 보험계약은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보험회사가 어떤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 나한테 불리할 것을 예상을 해서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것보다는 보험금 지급이 무기한 보류가 되는 경우인데요. 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조사에 미동의, 즉 조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서 조사에 동의를 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에 보험회사가 주로 동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그 근거로 삼는 것이 어떤 학회의 자료나 또 판례의 자료를 첨부를 해서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또 의료자문의 동의를 해야만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보험회사의 지급 보류나 또 지급 거절에 대한 안내문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험이나 의학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논문이나 판례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것을 대응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안내문에 대해서 판례나 또는 그 학회 자료에 일일이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주치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견서로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결국 이렇게 보험회사가 전문적이고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근거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현재 보험금 지급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계속해서 보험회사가 내어주는 숙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보험금 지급을 받을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보험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험금 청구하시고 나서 받지 못하는 경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을 해서 분쟁이 발생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의료자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의학과 관련된 논문이나 판례 자료를 첨부를 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보류 또는 의료자문의 동의를 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기한 보류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시고 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전문가들이고요. 또 혼자서 대응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먼저 검색을 하시고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조사 방식에 끌려가거나 또는 보험회사가 내는 숙제를 해결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내가 청구한 보험금이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 때문인지를 관찰을 하시고 정보를 수집을 해야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김도형의 보험부상 구독하시면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